자, 수소음 심경에서 이제 어디로 가죠? 소음, 표리관계, 태양. 수태양, 소장경. 소장경. 소장경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얘기하면 심과 소장은 표리관계다. 이렇게 짝을 진다. 소음과 태양은 하나의 또 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리관계다. 그래서 먼저 소음은 뭐라 그랬죠? 군화.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군화로 뭐가 있다. 이거는 군화는 뭐를 말한다? 열.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영양하는 거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태양은 이것도 세 가지 정보가 있는 거죠. 소장이라고 하는 장부의 생리 기능과 이런 얘기를 하고, 태양은 경에 대한 기운을 얘기하고 요 손으로 흘러간다. 요 군화라 그랬으니까 먼저 요걸 얘기하면 요거는 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수. 그러니까 화와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와 수. 그래서 수화의 작용. 그래서 소음과 태양경은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어떤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하냐? 뭘 조절하냐? 온도를 조절한다. 온도.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한다. 춥다, 열난다, 뭐 이런 온을 얘는 습을 조절한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습도를 조절한다, 온도를 조절한다. 다음에 배울 거름경과 소양경은 이제 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음양의 평행의 균형을 얘네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12경을 써서 음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이런 기운을 통하게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줘서 각자의 표리관계로 장부의 생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온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자, 얘도 손으로 가는데, 이제 앞으로 요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 되게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음경은 되게 혈진액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얘기하고, 양경은 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리현상이 나타나면 얘는 되게 장부에 대한 병증이 나타나는 걸 치료하는 거라면, 얘는 양경은 주로 경락상에 나타나는 질병을 치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손으로 이 태양경이 흐른다. 양경이니까 손에서 머리로 가자.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에서 교차를 하니까 새끼손가락에서 어디로? 이제 머리 쪽으로 가겠죠. 그럴 때 경락상에 나타나는 병증이 나타난다니까 어떻게 거쳐가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새끼손가락, 관절, 제일 먼저 만나는 관절, 손목을 지나서, 그 다음에 팔꿈치를 지나서. 얘 관절이죠. 또 어디를 지나요? 어깨를 지나서 목을 간단 말이에요. 어깨, 목을 거쳐서 뺨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갈라져. 원선은 귀 속으로 들어가. 귀 속으로 들어가고, 뺨에서 분지가 갈라진 거는 눈으로 가요. 눈으로 가. 이렇게 간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수태양 소장경이 손에서부터 얼굴 쪽으로 가는 노선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에 경락상에 병증이 많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요런 데서 나타나겠죠? 그건 이제 뒤에서 하기로 하고, 태양은 한수의 기운이 있다. 수의 특징이 뭐예요? 찬물. 한수의 특징은, 한과 수의 특징은 뭐예요? 응축시킨다. 그래서 강력한 응축을 시켜. 강력한 응축을 시켜. 아까 군화는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안에 있는 기운을 바깥으로 어떻게 발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군화다. 이렇게 쓰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밖에 흩어진 기운을 다시 안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겠죠. 그쵸?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지나치게 발산하면 안 되니까 다시 수렴위를 시키는 거예요. 강력한
양 흩어진 것을 한내 모으려면 어떻게 돼? 강력한 수충작용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다 보니까 이 안에 양이, 그러니까 흩어진 양기를 모아서 가둬 놓으니까 이 안에 힘은 어떻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말. 이건 뭐야? 안에 있는 게 양으로 막 흩어졌으니까 이 안에는 음이 어떻게 져? 음이 소음이 되고 소음. 여기는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의 기운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생긴 거야. 하는 역할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응축을 해서 결국은 뭐야? 양기는 우리 인체의 양은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 태양경의 이 한수는 한열을 조절한다. 우리 몸에 한과 열을 조절한다. 한과 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나무 장작에 불을 붙여. 장작에 불을 붙여. 이 불의 세기는 누구에 의해서 이 불길이 조절이 될까? 나무를 태우면 불이 어떤 거는 확 타고 어떤 건 틱탁했죠. 이게 만약에 이 장작나무의 불길은 누가 조절하는 줄 아세요? 나무 속에 들어있는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 속에 들어있는 물 때문에. 젖은 나무는 어떻게 돼? 불이 피식피식 연기만 많이 나죠. 아주 마른 장작은 어떻게 돼요? 불길이 세죠?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수에 얼마냐 양에 따라서 이 불길은 결국은 뭐야? 이 수가 불길을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한수는 양의 기운을 조절을 해. 그래서 한과 열에 그거를 조절해서 우리 몸에 알맞는 온도를 만들어 주도록 음양 평형의 원리를 만들어서 그 생리현상을 지켜주는 거예요. 소장경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소장경의 특징은 수성화물이잖아요. 수성화물. 이거 받아들일 성대희. 그러니까 소장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우리 인체로 말하면 위에서 부숙한 것이 소장으로 내려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소장은 받아들여. 성대하게 뭐를 받아들여? 소화시킨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성화물이라 그래요. 성대하게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흡수하는 거예요. 영양을 흡수해서 소화를 통해서 소화 흡수한 작용을 갖고 우리 몸의 영양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화 흡수해서 소화해서 흡수한 영양 물질로 우리 몸을 어떻게 길러내는 거예요. 그걸 급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경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급양이다. 우리 몸을 양육하는 거죠. 소화 흡수된 영양 물질. 그래서 소장을 소화의 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의 완성.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비별청탁 이렇게 얘기해요. 비별청탁. 비별청탁. 구분을 해. 무엇을? 청한 것하고 정미한 물질, 탁한 거하고 구별을 한다. 탁한 것은 찌꺼기. 이놈이 이제 대장으로 가는 거죠. 청한 것은 정미한 영양 물질. 요거는 탁한 거. 정미한 영양 물질 뭐에 해당할까? 액자 들어가는 거예요. 액자. 혈액, 진액. 그렇게 얘기하죠? 요 액을 청한 것을 소장이 받아들여서 영양으로 흡수하는데 이 소장 기능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약하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장 기운이 약하면 살이 안 찌는 거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경우에는 이 소장의 기능이 많이 특히 심과 표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성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 쌓이게 되면 소장이 아파서 아랫배가 아프다 그래. 살살 아랫배가 아프고 뭔가 좀 신경 쓰면 아랫배가 살살 아픈 사람은 바로 소장의 문제죠. 아무리 먹어도 왜 소화를 완성을 못 시키니까 좋은 액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소장의 문제로 변을 볼 때 탈이 나서 보는 변은 손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묽은 변을 보는데 어떤 묽은 변을 보냐면
소화가 안 된 변을 봐요. 소화가 안 된 변. 그 손살에 손자를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써 손. 이거 보세요. 저녁에 먹은 밥이 그대로 나온다 그 얘기. 아침에 가서 변을 보는데 저녁에 먹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걸 말해. 손. 그러니까 다 소화가 안 된 변을 본다. 그러니까 아랫배가 살살 아프게 되고 그런 식이 돼. 그래서 특히 액, 뭐가 우리 흔히 말하면 진액 이렇게 말을 하죠. 요 진은 대장에서, 액은 소장에서 주관을 해. 그러니까 요 액은 유동성이 있고 기름지고 척수로 가면 척수, 뇌로 가면 뇌수, 뼈로 가면 골수가 되는 것 같은 정과 관련이 깊은 것이 요 액이에요. 요 진은 뭐예요? 진은 땀, 소변, 뭐 콧물, 눈물 뭐 이런 거라면 요 액은 진정 우리 몸을 길러주는 영양 물질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누가 소화를 완성시키는 소장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이제 소장경이 이제 그걸 갖고 있는데 이런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한과 열을 잘 조절해서 우리 몸에 충분히 소화시켜서 영양 물질을 얻도록 해야 돼요. 몸이 조금이라도 차면 어떻게 돼?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질 거고, 만약에 열이 많으면 충분히 흡수된 좋은 물질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태워버리기 때문에 잘 먹는데도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그 위염의 특징이, 위열의 특징이 소화를 빨리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타버렸으니까 결국 소장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한다는 건 소화기의 문제지만 특히 소장이 그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그 살이 안 찌는 애에게 대표적으로 쓰는 자리가 우리 선생님이 어떤 자리를 써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잘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아이. 또 아니면 밥맛이 없어서 살이 안 찌는 아이. 또 얘를 오랜 병을 앓아서 입맛이 일어서 밥맛이 없는 사람에게 살찌게 해주는 유명한 자리. 선생님 쓰시는. 활용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활용문. 이 활용문. 활용문이란 이 혈자리는 아주 살찌게 해주는 거거든. 기육이 어떻게 아주 매끄럽게 된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추가로 좌양문, 우활용문, 이렇게 해서 하나는 위에 관련되고 하나는 소장에 관련돼서 쓰시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입맛이 없는 사람, 오랜 병자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유명한 자리가 요 자리에, 밥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좌양문, 우활용문을 쓰는 거예요. 좌양문. 왼쪽에 양문, 오른쪽에 활용문, 이렇게 혈자리를 하나씩 통해서 무국보양뜸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국보양뜸에 배워서 입맛이 없거나 요런 때 계절의 환절기 때 좀 몸이 좀 약한데 잘 먹고 싶은데 잘 안 될 땐 무국보양뜸에다가 저 좌양문, 우활용문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로가 이미 훌륭한 아주 그 처방이 돼서 거기다 뜸을 떠 주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병리현상이 이제 이 소장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병리현상은 소장경은 장부로서의 이런 기능도 있지만 특이하게 이런 현상도 그 혈자리에서 치료하지만 경락상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말씀드린 대로 새끼손가락서부터 귀에까지 이르도록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한다. 그래서 한번 보면 새끼손가락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응? 소택. 요거는 소장은 소화혈을 완성시켜서 애기 나온다 그랬으니까 재밌게도 여기는 엄마가 아기를 낳고 젖이 부족할 때 쓰는 거예요. 유죽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젖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젖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산모에게는 요 소택이라는 자리를 쓰게 되면 아기가 충분히 젖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손가락 지나 손목 통증. 손목 통증 있죠? 손목 통증. 뭐 여성분들 많잖아요. 뭐 같은 거 쓸다가 뭐 하다 보면 요 손목 이쪽으로 많이 아프면 어떤 자리를 써?
응? 그 혈자리가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겠지만, 완골, 양곡,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손목 통증을 없애도록 해줘요. 손이 아플 때, 손목 아플 때, 뭔가 칼질을 많이 하거나 이래서 뭐 할 때, 손목, 요리한다고 막 했다가 손목 아플 때, 완골이나 양곡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죠. 팔꿈치 아픈 거는 되게 우리가 골프 엘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골프 엘보. 뭐, 테니스 엘보 이런 말 쓰죠.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런 팔꿈치를 쓸 때는 팔꿈치가 아프다. 팔꿈치 아플 때는 어떤 자리? 이거 그냥 소해. 이렇게 쓰면 되죠. 그 자리에 소해가 쓰니까 소장소해. 쓰고. 그 다음에 뜸쩍 올라가서 어깨하고 목이 같이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안 돌아가, 목이.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 돌리는 게 뻣뻣해, 힘들어. 그리고 우리 한 자세를 계속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근육이 한 자세로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얘가. 그걸 그냥 그대로 항상성에서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을 돌리거나 막 이러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자리. 그걸 우리 흔히 뭐라 그래? 낙침이라 그래, 낙침. 베개에서 떨어졌다. 낙침.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 또 요 완골이라는 자리를 또 쓰는 거예요. 후계라든지 완골이라는 거 이런 걸 써요. 근데 이 소양경에서 이 후계하고 완골은 참 특이한 혈이에요. 특히 후계는 굉장히 특이한 혈이에요, 이게. 동맥으로 통한다. 이렇게 됐어요, 옛날 책에. 동맥으로. 그 기운이 동맥으로 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맥에서 일어나는, 동맥 배웠죠? 저 장강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기서 벌어나진 일을 치료하니까 후두통도 치료하고, 요통도 치료하고 이래요. 이 후계가. 완골은 살짝 비껴가서 좌골신경통을 치료한다. 또 그래. 얘는 좌골신경통. 얘는 요통. 이런 자리들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후계, 완골. 그리고 후계는 또 심신도 안정시켜요. 이 표리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전에 뭐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요런 데 톡톡톡 쳐가지고 무슨 뭐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사람들 나올 때 톡톡톡 치는 자리가 이게 후계라고. 후계. 이런 자리 톡톡톡 손으로 톡톡톡 치자는 후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경락상에 있는 게 우리가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의 문제지만 이렇게 혈자리는 이렇게 지압을 해줘도 좋고 또 우리처럼 뜸을 떠도 좋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뭐냐면 얘가 눈다래끼에도 좋아. 눈다래끼는 원래 불편해. 눈다래끼에도 좋아. 눈다래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계는 아주 쓰임이 굉장히 많은 저거예요. 어깨, 목 안 돌아가는 걸 돌리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귀로 들어갔으니까 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귀병을 치료하겠죠. 이 소장경은 특히 귀병을 치료를 잘해요. 특히 이 양곡이라는 자리가 어떤 귀 속에서 일어나는 병 뭐가 있을까? 이명, 이농 이런 자리. 그리고 이제 눈으로 갔잖아요. 뺨에서 눈으로 갔어. 눈병을 치료하는 유명한 자리가 소장경에 있죠. 우리가 쓰는 눈병의 유명한 자리. 양로. 요거는 한자로 써야 좀 이해가 되죠. 양로. 기를 양. 노인들. 노화되는 눈. 연세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약화되면 양로. 이름도 그래서 양로예요. 노인을 봉양한다. 양로. 그 양로라는 자리는 눈병에 아주 좋은 자리에 손에서는 소장경에서는 눈병에는 양로를 씁니다. 양로. 근데 특히 눈병에 좋으면서도 시신경에 대한 거. 시신경. 보는 거죠. 시신경에 대한 문제. 시신경에 대한 문제를 치료할 때 시신경 위축이라든지 시신경이 감퇴한다든지 이런 증세로 눈이 약해졌을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양로. 그 후계를 만약에 더 붙인다면은 뭐 결막염, 우리 동양에서는 백막예 이러죠. 여기 눈을 갖다가 하얀 게 가로막고 있는 것, 이런 식의 질병도 치료하니까 이 소장경은 흐름이 귀 속하고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와 눈과 목이 안 돌아가는 거,
우리가 테니스 엘보 뭐 이런 것, 손목이 많이 써서 아픈 것, 이런 것. 다양하게 그 경로가 지나가는 상에 나타나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내상보다는 외상으로 인해서, 왜 양이기 때문에 경락상에 일어난 일들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소음과 태양은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평형, 음양 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소장경에 대한 공부까지 마친 겁니다. 자,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혈자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